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 7단원 형성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형성평가 문제 다 받았으니까 지금 잘 준비하고 연필하고 볼펜하고 형성평가 잘 갖고 있겠죠. 자,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원. 자, 1번 그림은 지질시대 중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캄브리아대, 그 다음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죠.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성캄브리아 시대죠.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A시대의 생물은 바다에서만 살았다. A시대는 아직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육상생물이 없었습니다. 2번 삼엽층은 B시대에 번성하였다. 삼엽층은 B. 여기 고생대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소철과 은행나무. 이거 거시식물이죠. 거시식물은 언제요? 중생대 때 거시식물이죠. 고생대가 양치식물, 중생대가 거시식물, 신생대가 우리 저기 뭐죠? 속시식물이죠. 4. 인류는 D시대 말에 출현했다. 인류는 뭐 D시대 6,600만 년 중에 신생대 중에서도 제일 말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5번 오존층은 C와 D 사이 형성됐다. 오존층은 언제 형성됐나요? A하고 오존층은 B에 형성됐죠. B. 지금부터 4억 4천만 년 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오존층이 생기면서 드디어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질시대 시대별로 대표적인 화석, 그 다음에 특징, 우리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그린 가다 지역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는데 화석 3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무슨 화석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자, 가는 삼엽충 화석이에요. 고생대죠. 나는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공룡이 나왔으니까 중생대 파충류 시대임을 알 수 있죠. 답은 산호화석은, 산호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얕은 바다에, 온난한 얕은 바다에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됐다. 가는 고생대, 나는 중생대.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나는 중생대 육지 환경에서 생성되었다.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걸 봐서 당연히 지금 육지에서 생성됐고 중생된 거 써놨죠. 자, 디귿. 다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산호화석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겠죠.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질시대 정리 한번 해놔야 됩니다. 3번 다음은 어떤 지질시대를 설명한 것이다.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요거까지 읽었으면 요 판게아에 속으면 안 되죠. 판게아는 언제 형성됐나요? 그렇죠. 고생대 말에 형성됐죠. 하지만 판게아가 이제 서서히 분리돼서 이제 수륙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중생대부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화였으며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그 고생대는 말에 빙하기가 한번 나타나죠. 그 다음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서너 차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4번 나타나서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죠. 자, 그러면 여기 중생대가 이제 정답인데 이 정답 찾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히 알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번 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했는데, 자, 지질시대의 땡땡 기록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생물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생물의 변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진화라고 한다 했는데, 이거 뭐 책에 있는 내용이죠. 지질시대 무슨 기록? 화석 기록이죠. 화석 기록. 그래서 기억은 화석.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에 생물의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가끔 질문 들어오는 게
이번엔 수행평가 보고 나서도 어떤 학생이 질문하던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진화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화하면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생물의 변화 과정 자체가 그냥 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 그림은 유럽 정원달팽이를 나타낸 것이다. 정원달팽이 봤더니 여기 무늬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유럽 정원달팽이 껍데기 무늬에서 이와 같은 변이, 우리 변이 뭐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형질의 차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타나는 달팽이 껍데기 무늬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변이 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답 찾았나요, 여러분들? 예. 뭐 때문이다? 유전자 타입 때문에 그랬죠. 유전자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는 건 우리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우리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을 때 상동 염색체 어머님과 아버님의 상동 염색체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나타날 때 다양한 조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도 우리 형질이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뭐 서식지의 온도 차이,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식하는 주변의 색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요거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놓으시길 바라요. 자, 6번 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그림은 딱정벌레와 개에서 볼 수 있는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변이의 원인을 쓰시겠는데, 딱정벌레는 자, 봅시다.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에서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히 나타났다 했는데, 자,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라 그랬으니까 붉은색 딱정벌레는 초록색을 안 갖고 있죠. 초록색 유전자를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데 그 자손 중에 초록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얘는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그래, 이런 변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자, 나번 읽어봅니다. 나는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얼룩무늬 강아지가 나타났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부모의 유전자 중에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죠. 그런데 이 강아지는 부모로부터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요? 일부는 상동염체 그 조합에 의해서 일부는 흰색도 받고 일부는 검정색도 받아갖고 그 부분에 나타난 부분에서 털 색깔이 일부는 검고 일부는 하얗게 돼서 얼룩무늬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상동염색체의 새로운 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동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변이의 두 가지 원인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 더 정리해야죠. 자, 돌연변이든 상동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이든 둘 다 유전되죠. 네, 유전됩니다. 자, 정리한 걸로 믿고 넘어갈게요. 7번 봅니다. 7번. 그림은 독특한 부리를 가진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종류의 핀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조상종의 변이가 다양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이제 수행평가도 봤지만 처음에 왔을 때 조상종이라는 게 조상이 되는 종이에요. 조상종들은 이제 한 종이었는데 그 한 종에서 여러 종류의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변이가 나타난 거죠. 그 변이가 나타난 애들 중에서 그 섬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것들이 종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보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부리가 뭐 길어졌다, 뾰족해졌다, 두툼해졌다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조상종으로부터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른 놈들이 도태되고 자연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 환경에 적합한 놈이.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봅시다. 조상종의 변이가 다양했을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자 생존한 놈이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한 결과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 섬 사이를 막내하기가 쉬웠다면은, 그렇죠. 이 각 섬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핀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섬마다 핀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왕래하기가 어려웠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호하는 먹이의 종류가 다를 것이다. 당연히 선호하는 먹이의 종류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자기 변이된 상태에서 자연환경에 적응을 했으니까 뾰족한 놈은 선인장이 있는 데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선인장을 먹어야 되겠죠. 선호하는 먹이 종류는 다를 것이다. 맞습니다. 5번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유래하였을 것이다.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한 번씩 정리해 놓기 바래요. 자, 8번 봅니다. 자, 8번에서 10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의 갈라파고스 핀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다 표시했는데, 자, 가번이 조상종이죠. 가번이 조상종이고, 나번은 여러 변이가 나타난 걸 의미합니다. 여기 변이가 있어요. 그리고 조상종이 새끼를 많이 낳아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그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 것 중에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놈이, 뾰족한 핀치가 그렇죠. 적응을 한 거고, 씨앗이 두터운 것에서는, 씨앗이 있는 쪽에서는 두터운 부리를 가진 게 적응을 한 거죠.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가바 중 수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나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는 단계는 당연히 나번 단계죠. 나번 단계. 나번이 대체 변이가 많이 일어났고, 다번이 이제 만화 반응 종분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위 그림에서 설명하는 진화 이론을 제시한 과학자와 진화의 원리를 쓰셔야 했는데, 우리 다인의 자연선택설이죠. 다인의 자연선택 원리를 나타낸 거고,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수행평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10번 독특한 부리를 가진 핀치의 종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쓰셔야 했는데, 우리 자연 선택이 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두 가지 요소 배웠죠. 첫 번째가 그렇죠. 동물들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치타나 아니면은 얼룩말, 치타 얼룩말 이런 거 관계. 또 다른 거는 그렇죠. 자연 환경이죠. 환경 그 중에서 지금 뭘 찾으라는 거예요? 환경 요인을 쓰라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의 환경 요인은 뭐가 될까요? 핀치의 부리가 한 섬에서 같은 종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죠. 먹이의 종류 때문에 그렇죠. 먹이의 종류. 만약에 선인장이 있는 섬에서도 씨앗이 많았다면은 두툼한 부리를 가진 놈이 살아남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연 선택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는데, 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씨앗이 많은 곳에서는 변이가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씨앗이 많던 선인장이 많던 변이가 많은 중에서 그 섬의 환경에 맞게 자연 선택된 겁니다. 그런 놈들이 생존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길 바라요. 자, 저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지유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방의 날개색 변이에 따른 천적의 먹이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요 역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네요. 지유류가 있던 지역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지유류가 사라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였는데, 지유류가 있을 때는 당연히 검정색 나방이 잘 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얀색 나방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유류가 없을 때는 지유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지유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무 색깔하고 비슷한 검정색 나방은 잘 안 보이고 하얀색 나방이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유류가 없을 때는 검정색 나방이 잘 살겠죠. 자, 지유류가 이제 없어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는 검정색 나방이 많아지겠죠. 그럼 고기하고 관련된 내용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천적에서가 급감할 거다. 지유류하고 상관없이 새가 천적인데 새는 그대로 있는 거죠. 전체 나방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유추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이 비슷하고 있으면. 3번 흰색 나방의 생존이 더 유리해질 거다. 이건 틀렸죠. 예, 흰색 나방은 지유류가 있을 때도 유리합니다. 4번 천적은 검은색 나방을 더 선호할 것이다. 천적은 뭐 검은색 나방이나 흰색 나방이나 상관없이 눈에 잘 띄는 걸 먹겠죠. 5번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자연 선택되는 거는 검은색 나방이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12번. 자, 그림은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세균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돌연 변이로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항생제 내성세균이 되는 거죠. 가라고 해놨는데 이제 환경을 나타내는 거죠. 환경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내성세균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항생제 내성을
가지지 못한 놈들은, 못한 세균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 도태되겠죠. 그냥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환경이 3개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는 자연 선택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종분화가 하게 되겠죠. 자, 가완화 과정을 거쳐 항생제의 내성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까닭. 요거는 정답은 뭐 항생제 남용이죠. 항생제 남용.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봅니다. 자, 15번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 생물 다양성 얘기할 때 우리 좀 알아야 되는 거. 생물 다양성 3가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3가지 요소들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유전적 다양성 뭐라 그랬죠? 예, 유전적 차이의 다양한 정도. 그런데 유전적 차이,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생물종 개체들 사이에서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요거를 종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숲속이다. 어떤 특정한 숲속에 봤더니 생물종이 많이 살고 있다. 어떤 사막을 봤더니 생물종이 적게 살고 있다. 요게 의미하는 게 종 다양성입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있느냐. 생태계의 생태계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게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생태계 좀 나누자면 숲, 초원, 사막, 바다, 뭐 늪지 뭐 이렇게 나눴었죠. 자, 그래서 그 생태계와 생태계가 만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종 다양성도 높게 나타난다 그랬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멸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바나나 같은 거 예를 들어줬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생물 다양성 정리해봤고, 우리 한번 문제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어떤 특정 종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2번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다양함을 포함한다. 당연히 포함하죠.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에 뭐가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이 있죠. 예. 환경과의 상호작용 당연히 포함합니다. 3번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함 포함한다. 예, 당연히 포함하죠. 어떤 다양성이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가 생태계 다양성이라면 요거는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함이 있어야 돼요. 4번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요거는 당연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5번 식물, 동물과 같이 쉽게 발견되고 분류되는 생물들로 생물 다양성을 파악했었다.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생물 다양성은 뭐예요?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 종의 개체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정리해놔야 되겠죠. 16번 그림은 아시아 무당벌레를 나타낸 것이다. 무당벌레의 무늬 색깔의 다양함은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3가지 요소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 뜻이요? 이건 쉽죠. 점의 개체수 같은 종에서 형질이 좀 다르죠. 그럼 그런 거 변이가 많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17번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 이제 2가지 배웠었죠. 생물 다양성이 유지돼야 되는 이유. 첫째는 뭐에 기여한다? 생태계의 평형. 2번째는 뭐 때 생물 다양성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생물은 뺐어요. 선생님이 쓰기 힘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7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생태계 평형이랑 관련된 거죠. 자, 1번 식물의 뿌리는 토양의 유출을 막아준다. 당연히 생태계 그 유지에 도움이 되죠. 2번 천적이 존재하면 생태계는 쉽게 파괴된다. 이거 아니죠? 예, 이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왜? 천적이 없어지면은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는 게 특정 천적이 늘어나겠죠. 특정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생태계가 깨집니다. 3번 습지의 식물과 미생물은 물을 정화시켜준다. 요거 습지 설명할 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4번 다양한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숲을 훼손하는 게 생태계 평형 유지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날 수 있죠. 자, 5번 먹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많을수록 생태계는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다. 요거는 우리 뭐 설명하면서 했나요? 그렇죠. DMG 설명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식량, 의복 재료, 그 다음에 의약품 재료,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관광 자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봅시다. 쌀, 콩 등의 식물은 식량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목화와 누에 고치는 의복의 재료가 되고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 재료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생물 유전 자원은 생명공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5번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심리적 안정감. 이게 무슨 자원이 되는 거예요? 관광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물 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되죠. 5번이 틀렸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역시 실천 방안 할 때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저탄소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멸종위기의 동물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도 하고, 유전자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국제협약을 맺고, 그 다음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9번에 1번. 저탄소 제품을 사용한다. 이거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그 다음 전기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한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3번 숲속의 도토리는 눈에 띄는 대로 주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숲속의 도토리는 다른 생물들이 먹이죠. 그거를 우리가 다 주워오면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문제는 쉽네요. 4번 동물의 가죽이나 털에서 구매를 자제한다. 이거 자제해야죠. 이게 동물의 가죽이나 털옷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 그 동물을 학살을 하겠죠. 포획을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5번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자원 재활용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겠죠. 자,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우린 좀 그 7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쉽죠. 근데 암기할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 잘 정리하도록 하고 역시 좀 빨리 끝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다시 한번 보라고 좀 빨리 끝냈으니까 여러분들 그 형성평가 한 번씩 꼭 풀어보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는 형성평가보다는 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거보다 좀 어려우니까 시험 대비용으로는 여러분들은 교과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나눠준 유인물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우리 뭐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게 다른 교과서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습성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시험 볼 땐 좀 유리하겠죠. 자, 정리 잘해서 시험 잘 보길 빌겠고요. 오늘 수업 듣는 양 고생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